8.15 광복절 사면 명단에 오른 또 다른 화제의 인물 바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맡겨놓을 일이지. 그리고 뭐 자기는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하는 사람이 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염치도 없고. 네, 넉 달 뒤면 연말인데 그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 최고. 네. 사실 조국 전 대표는 형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건 연말에 하면 또 문제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은 결국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검찰의 폭거가 자행이 됐고, 그것이 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검찰을 바로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또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어찌됐건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 윤리적 그런 피해를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이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부담은 또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 초에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2일 날 최종적으로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나중에 어쨌든 매를 맞을 매를 지금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검찰의 피해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운다면 지금 이 사면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는데,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출간한 책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조국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조국 대표의 여러 죄 혐의를 보면 전 저런 말을 하기는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가 입시비리잖아요.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판결문에서도 보면요, 조국 당시 교수가요, 딸의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맞는 행위인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재수 씨가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이 여러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친문 인사들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부에서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범죄 혐의에 대해 감찰을 무마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찰을 무마했던 거예요. 이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냉정하게 혐의를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시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확정이 된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 부위원장님. 보면은 사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민주당에서 고려를 해서 이번 사면의 논의에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해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저희 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사항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예.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당의 입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큰 틀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 또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 이전의 검찰이나 사법의 행태와 관련돼서 개혁의 상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전에 이런 기소와 수사가 편향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도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존중될 필요도 있다. 대통령에게 그 국민들을 설득시킬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특권 계층이 됐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닙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사 특사일 뿐입니다. 부장님, 네.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수 유승준 씨의 팬들이 유승준 씨도 사면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또는 유명인에 대한 이 소원술이 창구가 됐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중세시대 당시 성직자가 이 남발했던 면벌부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당시 면죄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죄였다, 그 증서였다라면 지금의 사면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 있고 지금은 공직자로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힘이 있는 권한입니다. 예. 이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말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의 그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그 사면이다. 이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면권 행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면 그 대상자로 몇몇 사람이 올라간 것을 두고 다수 국민의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사면이 된다라면 안 하니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앞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또 한 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나선 인물, 바로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아까 이동학 전 최고께서도 정치검찰의 폭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서 이민찬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집권한 당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논란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사면 논란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받는 혐의가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선 활동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까지 이 사법 리스크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신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이 논지가 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용 부원장 이런 사람들 꺼내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김용 전 부원장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활동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는 것인가요? 이런 국민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수석 최고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그 기소된 상황들과 관련된 이 판단의 근거가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의 증언에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배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와중에 나온 것이 구글 타임라인입니다. 재판부에서조차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검증까지 해서 그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이 억울함과 관련돼서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 여러 지점이 있다라고 전현희 최고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법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이야기들 알아봤습니다.